네, 이번 시간은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을 심층 해설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 출석했죠. 출석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장 든 검사의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솔직히 좀 웃었는데요. 영장을 들었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영장을 받아서 정당하게 수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건의 아킬레스건을 보면 그 위증을 했던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 간의 대화 내용이 녹음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검찰은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손에 든 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법한 수사의 상징이지 이재명 대표처럼 함부로 쿠데타니 어쩌니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없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궁색하게 변명을 하는 건데요. 녹음본이 짜집기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이 4개의 녹음 파일이 전부 다 확보가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는데 왜 공소장에 불리한 부분만 담았느냐? 녹음본을 짜집기 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녹음을 짜집기 했다는 것은 원본이 없을 때나 할 수 있는 변명이에요. 원본은 어딘가에 없는데 녹음본을 마치 짜집기해서 짜집기한 그 본이 원본인 것처럼 제출을 하거나 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를 녹음본의 짜집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버젓이 검사들의 녹음 원본을 전부 다 검사들이 확보를 했고 확보한 원본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고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다 틀었습니다. 그 방청객들 중에는 기자분들도 있고 다른 국민 여러분들도 계신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녹음본의 짜집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녹음본을 원본 그대로 제출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도 뭐 각오를 하는 것이겠죠. 지금 워낙 할 말이 없는 재판이기도 하고 증거 관계가 워낙 명백합니다. 검찰이 논고한 내용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검찰의 논고는 이 재판의 최종 브리핑 같은 것이죠. 먼저 이 사건의 증거 관계를 설명하고 양형 관계를 설명해서 얼마를 구형할 것인지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이 증거 관계 부분은 검찰이 보란 듯이 녹음 파일을 아주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짜집기가 아니라는 거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궁색하니까 계속 녹음 파일이 짜집기 됐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녹음 파일을 일일이 그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진성 씨가 저 기억 안 나요. 그 부분은 기억 못 하겠는데 한번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 뭐 이런 대화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거든요. 4개의 녹음 파일이니까 얼마나 대화가 많겠습니까? 그 많은 대화들을 일일이 언급함으로써 이 녹음본 짜집기라는 이재명 피고인의 변명을 한 번에 깨트려 버린 것이죠. 굉장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뼈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예측했던 대로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보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어요. 만약에 김진성 씨가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 기억 있는 그대로 증언해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다면 그냥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재명 대표 본인의 변론 요지서를 보냅니까? 역시 그 부분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보석으로 석방되면요, 재판장이 제일 먼저 보석의 허가 조건을 겁니다. 증인과 절대 접촉하지 마. 증인의 증언이 기억과 달리 왜곡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어땠습니까? 중요 증인을 버젓이 접촉해서 여러 차례 통화하고 측근을 통해서 회유 협박하고 텔레그램으로 본인의 변명 요지를 보내고 또 그쪽으로부터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 요지도 받았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계획적으로 또 집요하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요, 원래 녹음 파일이 확보된 사건은 증거가 굉장히 명백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공소장에는 녹음 파일을 전부 다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녹음 파일을 전부 다 그 대화 내용을 담으면 판사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보는 순간 이재명 피고인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라고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장에는 증거관계를 일정 이상 못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용어로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공소장에는 내용을 조금 더 추상적으로 담고 증거를 제출할 때 녹음 파일을 전부 다 제출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것이거든요. 판사한테 선입견을 안 주고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한 어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죠.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검사가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선에서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녹음본을 짜집기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법조인들이 들었을 때는 일고의 가치도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줬는데 그거를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검사들이 그 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오늘 녹음 파일을 아주 자세히 언급한 점, 저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유죄 입증이 더 강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본 사건 중에 가장 증거가 명백합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검사 생활을 했는데요. 위증하는 사람, 위증 교사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 위증하는 사람이 자백을 하고 있어요. 위증하는 사람이 자기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백한다는 것은 이미 증거관계로는 아주 명백한 겁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위증을 교사하는 장면이 녹음까지 돼 있다 보니까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이런 말을 안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말이 또 왜곡됐다, 짜집기 됐다, 검찰에서 왜곡해서 해석했다,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고요. 저는 이 유죄 판결만큼은 저는 확신합니다. 검찰이 또 양형사유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법질서를 교란시켰다. 거짓말 범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고죄를 언급했어요. 과거 사건이긴 하지만 이재명 피고인의 전과 중에 무고가 있었거든요. 무고와 위증은 동정범죄로 해석합니다. 그럼 똑같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면 무고죄, 재판정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미 동정범죄 전력이 있는데 한 번 더 재범을 한 격이에요. 이 점이 왜 의미가 있느냐? 집행유예를 잘 선고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언급된 것은 제가 저번 이슈 해설에서 해설드린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그 사건에 나온 증인들을 이재명 피고인이 막 회유하려고 했어요. 그 점을 저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 결심에서 검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회유에 실패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위증교사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데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거짓말, 반복되는 증인에 대한 회유, 협박, 압박 이런 것들이 죄질이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재판과 다른 재판이긴 하지만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이 재판만큼은 집행유예 선고가 안 되고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또 여러 가지 요인을 들었는데요. 이번 김진선 씨의 위증이 이재명 피고인이 저번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봤습니다. 저는 그 사건은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택도 없이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게 좀 이 사건 위증을 시켰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재판부가 그 위증을 아예 그냥 믿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검사들은 좀 달리 봤어요.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위증으로 인해서 무죄를 받아내는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 부분이 잘 부각되면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 선고 결과가 기다려지는데요. 그 외에도 이 사건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을 통해서 측근까지 동원해서 범죄를 했다는 점도 얘기를 했고요.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위증을 요구하고 압박했던 사건은 저도 검사로서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심에 참여했던 검사들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했고요. 어떤 비유를 썼냐면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서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김진성 씨는 아예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답을 위증할래야 위증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변론 여지서 보내주고 어떻게 위증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줘서 본인이 원하는 딱 그 위증을 받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의식 없는 사람한테, 아무 기억 없는 사람한테 위증을 교사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 무겁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의 변명을 할 차례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또 나가야 돼서 이 변명을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미 민주당 입장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민주당 입장이 곧 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죠. 근데 민주당이 구형이 징역 3년이 나오자마자 바로 입장을 냈어요. 준비를 해놓은 거죠. 본인들도 구형량이 센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한 검찰이다. 거짓 선동에 능하다는 식이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이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가짜뉴스의 가장 전문가들이 민주당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청담동 술자리 의혹부터 가짜뉴스를 얼마나 많이 선동하고 냈는데 이거 괴벨스를 지금 현재 검찰에 빗댄다? 저는 이거는 뭐 내로남불을 넘어서 가지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김진성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검찰에 회유된 것이다. 압박을 받았다. 이런 건데 뒤집어서 보면요. 김진성 씨의 증언이 너무나 뼈아픈 겁니다. 위증한 사람이 자백을 하고 위증교사한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무죄다는 경우는 아예 없다시피 하거든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의 진술을 어떻게든 흔들어 보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김진성 씨가 수사받고 있는 사건이 두려워서 자기가 이미 위증으로 처벌받아야 되는데 허위로 자백해서 처벌을 감수한다? 수사가 두려운 사람이 처벌은 감수한다? 이 자체가 모순이고요. 이 자체의 민주당 주장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문을 보니까 이런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같아요. 이 김진성 씨한테 기억 환기를 부탁한 대화였다라고 하는 건데 기억 환기를 부탁할 거면은 변론 여지서를 왜 보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찰의 오늘 논고문을 통해서 증거 제출을 통해서 완전히 깨트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예측에서 저는 징역 2년 정도 구형을 예측했었는데요. 오늘 검찰 논고문에 봤을 때 이게 2년 다음에 구형량이 3년이거든요. 검찰이 저보다 더 안 좋게 본 부분들을 제가 논고문을 들으니까 저 스스로도 납득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번 위증이 저는 너무 택도 없어서 그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아내는데 별 영향이 없었다고 봤는데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거짓말이 결정적으로 무죄를 받아내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거는 검찰의 수사 기록과 지난 재판까지 지켜본 검사들이 저보다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계속 제시를 해야 돼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훨씬 양형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공소장만 보고 분석을 했는데 오늘 녹취록 전체에 대한 언급을 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집요해요. 이것은 아예 그냥 집요하게 위증할 생각 없는 사람에게 몇 번 권유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 사람을 압박하고 위증할래 할 수 없는, 위증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게 굉장히 푸시하는 장면들을 언급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위증을 하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죄질이 더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고죄와 위증죄가 동종범죄라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에는 지금 재범이라는 거, 이 부분도 저는 아주 검사들이 잘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예측이 틀려도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긴급 해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피고인의 변명이 나오면 또 제가 잘 보고 필요한 부분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